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6년도 사회 산업기사입니다. 품질경영 산업기사 기출문제의 실행계획법 파트를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 교재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지는 아니하고요. 1과목의 1번이 3 곱하기 3 라틴 반격법에서 라고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실행계획법은요, 우리 산업기사인 경우는 거의 이해만 되셨으면 거의 30점을 다 맞출 수 있는데요. 라틴 반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틴 반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A와 B 속에 C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유도는, 오차의 자유도는 A, B, C, 오차 토탈이 되면 야는 교호장이 없죠. 모수인자만 사용하고 요때 요 자유도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는 K-1, K-2로서 풀 수도 있고 토탈의 자유도에서 A 자유도, B 자유도, C 자유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전부 다 자유도가 수준이 같기 때문에 A, B 속에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같아요. 그래서 K-1을 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식으로도 풀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에 항상 정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반복이 있는 두 요인 실험, 즉 이온 배치다. 예, 반복이 있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요인이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 곱하기 B가 나오고 반복이 있죠. 오차 토탈이 된다. 이거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오차의 자유도는 똑같이 야의 자유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식을 외워서 지금처럼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곱하기 B가 유의하지 아니하여서 풀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묶음이 됩니다. 새로운 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탈 자유도에서 A 자유도와 B 자유도를 빼면 되겠습니다. 토탈을 보게 되면 반복은 두 번 되었고요. A가 4수준, B가 6수준입니다. 그럼 4, 6은 24에서 반복이 두 번 되 48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유도는 47이 되겠죠. 그럼 A가 4라고 했으니까 수준이 자유도가 3이 되겠네요. 야는 6이라 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 즉 47에서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야는 이온 배치인데 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A1의 구간 추정을 하시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A1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이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 A1은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평균해서 구간 추정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고로 이것은 이런 배치에서도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A1은 또는 AI는 될 것이고 야의 평균을 하면 되겠죠. 이걸 문자로 쓰면 X바 원도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요? 요 숫자만큼 나누면 되는데 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B의 수준에 해당됩니다. 야 같은 경우는 B가 몇 수준이냐면 A가 3수준이고 B가 4수준이에요. 그러면 A1에는 데이터가 B1, 2, 3, 4, 4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4를 나누면 되겠죠. 나눠져가 있네요. 79.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9.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모든 분포는 실행계획법에서는 T의 1-2분의 알파 이렇게 했을 때는 야는 0.975가 됩니다. 95%일 때.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가게 되죠. 이 오차의 자유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오차 토탈이 되므로 야는 A 곱하기 B하고 교락되었다 해서 A 자유도 B 자유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3수준 4수준이므로 2가 되고 3이 되고 6이 됩니다. 곱하면요.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러면 4, 3, 4, 12니까 11이에요. 그럼 11에서 야를 빼면 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6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고로 딱 되어 있네요. 0.97은 2.447이다. 그래서 이 전체가 2.447이고, 곱하기 루트 VE가 들어가고, 나누기 요 평균을 구할 때, 몇 개를 나눈다 했습니까? 4개를 나눈다 했거든요. 그래서 4입니다. 그래서 B의 수준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번. 반복이 같은 이름 배치, 반복이 일정한 이름 배치네요. 그럼 이름 배치,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이름 배치입니다. 자, 이름 배치다 라고 하면 A가 나오고 오차가 나오고 토탈이 나오죠. 여기서 EV 또는 EM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오차는 오차항 자신이고요. 야는 시그마 E 제곱 더하기 야분의 야로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시그마 A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A 제곱 앞에 첨자는 A가 아닌 반복이 들어가 있는데 야는 문제는 반복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것을 모수인자와 별량인자를 보게 되면 모수인자와 별량인자의 비교 우리 신흥계획법의 개요 제1장에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3포의 개념이므로 야는 AI-A바의 제곱이 됩니다. 나누기 몇 개를 나눠야 되느냐? A니까 A 순수 마이너스 1 이런 개념을 될 거예요. 그런데 야가 모수인자입니까? 별량인자입니까? 자, 여기서 보셨을 때 단 A 요인은 모수인자다. 모수인자인 건 야가 0이에요. 야가 0이에요. 그럼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자는 시그마 A 제곱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에 전부 다 시그마 A 제곱이 붙어 있어요. 다음에 나눠지는 게 뭐로 나눠져야 됩니까? 수순수 빼기 1로 되어 있는 게 답입니다. 그럼 수순수 빼기 1로 되어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2번과 4번이 있는데 문제는 2번은 뭐예요? 분자가 AI 제곱이 없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됩니다. 요 RI를 교재에서는 MI 개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반복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5번 갑니다. 계량형에서 취급이 용이한 것은 계량은 계수와 계량을 구분하게 되죠. 온도다, 부적합수다, 성별이다, 부적합품 여부다. 예, 그래서 부적합수든 남녀, 성별이든 부적합품 같은 건 계수치에 해당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름 배치인데 별량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름 배치는 A, 오차, 토탈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X, IJ는 뮤 더하기 A 더하기 E, IJ가 되죠. 그런데 A가 모수예요, 별량이에요? 별량 모형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수인자와 별량인자의 비교를 했을 때 야는 A바는 결론적으로 0이 아니다가 되죠. 별량인 경우는. 자, A바는 0이 아니다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AI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효과들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대값 AI의 기대값은 별량인 경우에는 0이다 라고 했어요. 모수인 경우는 AI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따른 3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A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주면 맞는데요. 맞네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시그마 AI는 0이다. 틀렸네요. 바로 시그마 AI가 0이다 라고 하면 0이 아니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A바도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별량일 때는 0이 아니다가 되고 모수인 경우는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오차예요. 오차는 무조건 별량이에요. 그럼 별량이 뭐로 0,5차니까 시그마 2의 제곱으로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난계법이에요. 난계법은 한 인자는 모수고 한 인자는 별량인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입니다.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다 하면 이런 형태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오차가 나오고 토탈이 나오겠습니다. 단 편의상 일반적으로 우리는 P를 별량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요인 별량의 틀렸죠. 한 인자는 모수고 한 인자는 별량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두 요인 별량의 무조건 틀렸고요. 3번 한 요인 모수, 한 요인 별량인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난계법이고요. A가 O 수준, 불록 요인 B가 이제 별량인데요. 그러면 3수준이다. 자유도는 얼마인가? 예. 똑같이 야는 A 곱하기 B와 결합되었다라고 해도 푸셔도 되고, 그래서 A 자유도 곱하기 B 자유도로 푸셔도 되는데, 야 같은 경우는 A가 5 수준이므로 자유도가 4가 되고요.
B는 2가 됩니다. 그럼 답이 8이 되는데요. 아니면 5, 3, 15 해서 자유도 14가 되죠. 그러면 총 실험의 수 빼기 1이 토탈의 자유도이므로 14에서 6을 빼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번 직교 별표 문제로서 R 2 수준계입니다. 2의 m승에 허다한 2의 m승 빼기 1 이런 꼴이 되는데요. 여기서 m이 2가 들어가는 최소 직교배열이네요. 그럼 3이 되죠. 야는 총 실험 횟수가 되고요. 여기에 배치되는 모든 인자는 2 수준입니다. 그러면 토탈이 4이므로 토탈의 자유도는 빼기라는 게 3이에요. 그래서 야는 토탈의 자유도에 해당되고 한 열에 차지하는 자유도가 1이 되는데 이 열이 3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열의 수는 3이다 맞고요. 실험의 수는 4다 맞고요. 총 자유도는 3이다. 왜 하나 빼니까 맞고요. 각 행과 열에서 이건 행이고요. 열이에요. 그럼 각 행이 아니고 각 열의 자유도가 1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5차의 자유도는 어떻게 되느냐? 야 같은 경우는 수준이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똑같이 A, B, 5차로 되어 있네요. A, B, 5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가 뭐가 되어 있냐면 17.2 즉 MS 바로 분산값이 나와 있습니다. 분산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야가 변동이 34.4예요. 그러면 야에서 자유도만큼 나누는 게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되는 겁니까? 2 나누면 17.2가 되네. 암산되네요. 그럼 야의 자유도는 2가 되겠고요. 다음에 7.4가 되어 있습니다. 야가. 7.4가 야는 몇 배가 됩니까? 22.2니까 한 3배 되죠? 3배. 그러면 3이 되네요. 그럼 야의 자유도는 곱해도 되고 아니면 토탈해서 해도 되는데 야는 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6이 되겠죠. 6. 곱하면 된다. 왜?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에서의 5차의 자유도는 A 곱하기 B하고 교락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11번 또 똑같은 문제 같아요. A가 5수준, B가 4수준인데 반복이 없다. 똑같죠? 했을 때 결척지가 있네요. 그럼 결척지가 있는 경우는 이게 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A가 5수준에서 야는 자유도가 4가 됩니다. 다음에 B는 3이 됩니다. 그럼 12가 원래 답이 되어야 되는데 결척지가 있으면 그것만큼 빼줘야 되는 게 답이죠. 11이 답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토탈 자유도는 5, 4, 20에서 19입니다. 그런데 19인데 야는 결척지수만큼 빼지게 되죠. 그래서 18이 되는 것이고 요 빼진 만큼 요것도 같이 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1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실험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할해서 이게 분할하면 분할법이 생각나는데 우리 사학기사에는 분할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겁니다. 분할하여 그 내부에서 실험의 환경이 균일하도록 줄거주고요. 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교락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실험계획의 개요 제1장에서 교락의 정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락의 정의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균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냥 이게 교락을 시켰다가 아니고요. 실험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할해서 그 내부에서 실험의 환경이 균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 자체는 블록입니다. 그 자체는 블록. 상당히 황당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풀이를 참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번. 12번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분할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블록이 됩니다. 13번. 이런 배치에서 ST는 여러분 ST는 어떻게 구하죠? 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계획법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C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여기 있는 데이터 몇 개입니까? 6개네요. 6개의 데이터를 계산기 입력을 해서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6개를 입력했으므로 n-1 즉 5 곱하기 단축키 표준 편차를
제곱해도 답이 되겠다. 그죠? ST인 경우는 이렇게 간략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13번이었고요. 14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3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8, 2의 7성령 이런 꼴이 됩니다. 여기에서 B 곱하기 C는 했습니다. 일단은 야는 B 곱하기 C가 배치 안 되어 있으면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는 바로 기본 표시의 곱에 의해서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C가 바로 B의 성분이 뭐라 되어 있냐면 기본 표시가 A하고 C가 있고요. C의 기본 표시는 A, B, C가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곱하게 되면 제곱은 1이 되죠. 그래서 남는 게 B밖에 없어요. 그럼 B는 몇 열에 있습니까? B는 바로 2열에 있습니다. 그럼 2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바로 S 2열의 변동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2열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실임이 8회가 되었으므로 8분의 1에 거기에서 높은 수준, 야는 1하고 2로 되어 있으므로 2의 수준을 4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의 수준을 4개를 더해서 빼게 됩니다. 그놈 후에 변동임으로 뭐 하면 됩니까? 제곱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풀이 되시겠죠?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어떤 재료의 온도 X와 강도 Y의 관계에서 회기에 의한, 이는 상관과 회기 분석으로서 X하고 Y가 있는데 야를 바로 설명이 되는 편차와 설명이 되지 않는 편차로 분류를 하게 되죠. 이때의 변동 SR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SXX분의, 이건 단순하게 외워주셔야 되죠. SXY의 제곱이다. 그래서 야는 SXX 값이 있고 SXY 값이 있으므로 90분의 30의 제곱으로 하면 되겠네요. 다음 16번. 별량 모인 하나 요인 이름 배치입니다. 그럼 AET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자 A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 A가 별량이랍니다. 별량이라 하는 것은 기술적인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요. 기술적인 의미가 있으나 여러 수준 중에서 몇 개만 뽑았다, 랜덤으로 뽑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별량이 되죠. 금속을 L종류 선택해서, 금속이 인자라고 해서 L종류입니다. 어떤 종류가 부식에 강한지 실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 종류 중에서 L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별량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2번. 원료가 담겨져 있는 도료 N통이 있습니다. 이건 돼요. 총 N개가 있는데 L개를 뽑았다. 그럼 이건 별량이 확실합니다. 2번. 3번. 임의로 L명을 뽑아서 선택하여, 금사원은 기술적인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동일 시료를 R에 측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명이 있는데 L명을 뽑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 10명이 있는데 10명 다 실험을 선택해도 이거는 금사원 간에는 서로 유의한 것이 아니거든요. 즉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실험일 자체도 기술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험일자의 영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실험하였다. 별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어요. 여기서는 금속이라고 했을 때는 곧바로 뭐가 됩니까? 모수인자가 돼요. 그런데 2번 도료 모수인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N개 중에서 L을 뽑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별량이 되었고, 3번과 4번은 실험일과 검사원 자체는 아예 기술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별량인자로 취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번. 반복수가 같은 95%를 구간 추정하시오. 오케이. 각 수준이 추정하고 싶다. 여러분. 야 같은 경우는 몇 번하고 똑같았냐면 3번하고 똑같아요. 3번에서는 뭔가 하면 A1을 구간 추정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B가 있었고요. 야는 이런 배치인데 구간 추정하시오. 그러면 뮤 A1인지 A2인지 A3인지 A4인지 모르겠고, 야는 어떤 평균값이 나오겠죠.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오차의 자유도
넣었더 VE가 되고 나누기 이 평균을 구할 때는 몇 개 사용했느냐? 반복이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반복 수만큼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실내 구간의 폭은 얼마인가? 즉 이것을 구하라 이 말이죠. 뒤에 게 폭이니까. 그럼 뒤에 있는 값은 반복을 했는데 오호 야는 그게 없네요. 야가 2.18이에요. 2.18. 그럼 2.18 들어가면 되고요. 야가 2.18 들어가고 문제는 반복을 몇 번 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이 반복은 토탈 자유도가 15예요. 토탈 자유도 15면 16회 실험을 하였고 16회는 바로 A 자유도가 3, 즉 급내가 A예요. A 자유도가 3이므로 수준은 4죠. 4 곱하기 반복이에요. 그래서 16회 나왔어요. 그럼 반복이 4가, 즉 야는 4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VE는 얼마예요? 했을 때 여러분 VE는 있습니다. 0.25라고. 그래서 문제 해석만 하면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기여율입니다. 전체의 변동에서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야는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에서 A의 기여율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변동에서 A의 변동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곱하기 100이 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A의 변동이 그냥 변동이 아니고 순변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S-A는 SA에서 무조건 오창이 있던 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A이므로 A 자유도 곱하기 바로 VE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잠시 해보면요. 야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야는 189.80이 되고요. 다음에 A 자유도는 3이 되고요. 야는 VE는 얼마 됩니까? 49 나누기 12입니다. 49.00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신 후에 빼고 전체 변동에서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6.50분의 177.55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번. A가 4수준, B가 3수준 실험에서 결적치가 하나 발생했네요. 그러면 항상 결적치가 발생하면 자유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오차가 있고 토탈이 있는데 여기서 A 자유도가 3이 됩니다. 4수준이 B는 2가 됩니다. 다음에 4, 30, 11이 돼요. 11이 되는데 야는 결적치 안에 10대요. 중요한 거예요. 10. 야는 11에서 결적치만큼 하나 뺏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야는 6인데 야도 5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적치 6에서 결적치 하나를 뺏는 거예요. 오차의 원래 자유도 6에서 하나 뺏는 겁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먼저 VE는 9.87이다. 그러면 49.33이죠. 49.33에서 나누기 뭐합니까? 5로 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맞다고 됩니다. 약 9.87이 나오고요. A 자유도는 3이고 B 자유도는 2이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A의 분산비는 아우 힘들어요. 분산비는 35.29다 하겠습니다. 야는 A의 분산비는 이라고 했을 때 A의 변동값이 1044.67에서 야를 나누게 되죠. 다음 오차항은요. 여기에서 5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VE분의 VA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약 35.29가 나오는 것 같아요. 35.29는 뭐로 비교해야 되느냐? 기존의 표값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표값이 옆에 있습니다. 5.14. 5.14보다 크죠? 그러면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수준 5%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B의 분산비는 똑같은 방법으로 B 값의 변동이 8이 됩니다. 그래서 8 나누기 2는 4가 되죠. 여기에서 이걸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분산비가 VE가 더 커요. 그럼 야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정에서
관리할 인자로 판명되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0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앞에서 1번에 바로 AB 속에 C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라틴 반격법에서 SC를 구하라 했어요. SC든 SA든 SB든 간에 야는 C가 몇 수준이 있습니까? 눈 크게 뜨고 보니까 C1이 있고 C2가 있고 C3가 있습니다. 그러면 C1 값을 그냥 제곱하면 돼요. C2 값을 제곱하면 돼요. C3 값을 제곱하면 되는데 C1의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래서 3개씩 되어 있으므로 3 나누기 다 되어 있는 거 제곱 나누기 9로서 계산을 하게 되었죠. 예,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80.89가 나옵니다. 그럼 80.89가 답이 아니에요. 예, 80.89가 답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원데이터 소문자 xijk에서 85를 빼고 곱하기 10을 해버렸어요. 그렇게는 대문자 x에 대한 변동이에요. 그럼 소문자 x에 대한 변동은 원래 10만큼 곱했으니까 다시 넘어가게 되면 10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값에서 10의 분의 1 이거에 뭐요? 제곱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0.8089가 답이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무조건 내가 계산하기에 8089가 나왔으니까 8089 구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8089인데 정확하게 왜 0.8089냐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실기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4회였습니다. 4회에 바로 실험계획법을 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주 특이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론 강의를 여러분 잘 듣고 여기 오셨으면 거의 다 갑자기 생각은 나진 않아야 하겠지만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실험계획법 강의는 정리하고요. 또 다른 과목 여러분들 여기 처음 보신다 그러면 다른 과목 또 다른 과목 아니면 제일 끝에 본다 하면 이걸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기다립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